같이 이번에는 공매 공고와 공매 공고 등기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매 공고와 공매 공고 등기 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압류효력의 저촉을 압류효력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공매 공고 등기 전에 공매 공고 등기 기입 등기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공매 공고와 공매 공고 등기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상 목적물에 대한 공매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실익이 없으면 위임기한에 반환하고 실익이 있으면 공매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와 현황조사를 하고 이를 금액을 기초로 최초 매각 예정 금액과 매각 조건 그리고 매각 절차 등을 공매 공고를 하게 된다. 이 공매 공고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세무관서로부터 위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되고 동시에 이해관계인 체납자나 채권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공고 후 첫 매각 기간은 10주 이내에 공매 공고 후 첫 매각 기간은 왜냐면 공매는 기간 입찰이기 때문에 첫 매각 기간은 10주 이내에 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 공고는 본사 또는 지사 게시판에 게시 또는 전자처분 시스템 온미디어에 통하여 공매 공고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기도 한다. 통상은 매각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 공매 공고 등기 제도 도입. 국세징법 67조 2루에서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2012년 1월 1일부터 공매 공고 등기 제도가 시행되도록 국세징법 개정되었다. 세무서장들은 공매 공고 즉시 공매 공고 등기 촉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은 공매 공고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한다. 또 공매의 중지라든가 매각 결정 취소라든가 압류해제 시에도 역시 세무자 등 그 등기 말소 통닭을 하게 되고 등기관이 말소한다. 공매 공고 등기 기입 등기 방법은 별도로 기입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가서의 압류, 그러니까 이제 압류한 세무관서 등이 공매를 위임하게 되면 한국자산을 공매에 위임하게 되면 그 압류가 주등기가 되고 그 압류의 부기등기로 형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경매에서는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도 근저당권자가 주등기로 되어 있고 또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최초에 압류가 있다면 그 압류의 순위에 따라 부기등기로 압류 번호 순위 번호가 5번이 다르면 5-1번으로 해서 공매 공고 등기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압류관서의 강서세무서의 갑부 순위 번호가 5번 압류라면 5-1로 공매 공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압류를 등기를 하지 않고도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즉 납세담보된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 세무관서장들이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당장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갚겠다 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럴 때는 을구에 기재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공매 공고 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을구의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압류 등기를 하지 않고도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즉 그러나 압류 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각되는 것은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즉 납세담보된 거에 의한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납세담보로 을구 5번 세금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5-1 부기등기로 공매 공고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므로 별도로 압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매 공고와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를 보면 대항력 유지 존속법 공매 대상 주택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던 임차인은 공매 절차에서 배분 요구 종지 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최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만 공매가 취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은
다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낙찰자가 자금 납부할 때까지 대항 유지해야 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입사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매 절차, 경매 절차도 마찬가지지만 경매 절차에서 예를 들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 대항 유지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따가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그대로 픽스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당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그 미배당 임생이면 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잇따르면 전세보증 반환 채권은 확정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설정이 되는. 그리고 나서 미배당이면 낙찰자가 있죠. 이거는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배분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배분 절차에서 배분 받고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경매나 공매가 취소가 되고 다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또는 같은 채권자에서 경매가 취소되고 다시 재매각 절차가 거치게 되면 그 배분 요구 종기까지 또는 경매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대항력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배분 요구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지하고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고 이사를 가야만이 여러분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경매나 공매가 취소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라는 것은 스스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소액보증금주 일정액, 즉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면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잠깐만 그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런 얘기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있고 공매 공고 등기돼 있는데 이게 이제 5월 1일 날 요게 7월 1일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갑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6월 1일 날 을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데 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요 4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경매 기입 등기나 공매 공고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그러나 이게 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 공매 공고 등기 이후 사이에 있는 을임차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경매로 매각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대항력 소액 임차인으로서 경매의 기입 등기 압류력의 수초를 받아서 소액 임차 최우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 경매 기입 등기고 공매 공고 등기 이전인데 요 사이에 있을 때 공매로 매각될 때 어떻게 하냐. 공매로 매각되더라도 이거는 공매로 매각되든 경매로 매각되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경매의 압류력의 저촉이라든가 공매의 압류력의 저촉할 때는 어떤 게 먼저 등기돼 있도 압류력의 저촉을 받아서 입주한 임차인은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최우선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각돼 이럴 때는 경매로 매각되면 공매로 매각된 이 사람은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공매 공고 지금 이제 보면 공매 공고 우리가 이제 공매
공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 그 매각 통지서, 매각 결정서, 매각 결정서, 매각 결정서를 매각 결정서가 아니라 그 공매 통지서, 제가 갑자기 공매 통지서를 이제 공매 공고 등기를 공매 공고 등기를 등기관에게 기입 등기하도록 통지하고 있죠. 통지. 그래서 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공고를 기입 등기하도록 통지하도록 하면 그 명령을 받은 등기관 같은 경우는 국세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원 임직원이 즉 공매 담당자가 공매 공고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되면 이 국세지법에 의해서 세무서장이 이 행사하는 거랑 똑같이 기입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공매 공고와 공매 공고 등기를 등기관에 통지하는 거 이외에 두 가지를 하나 더 뭘 하냐면 공매 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기. 이해관계인에게.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 또는 이제 등기부지만 그 주택에 이 거주하는 사람, 거주 또는 이제 이 공매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 신고한 관계인들 모두에게 이러한 이제 공매 통지서를 발송해서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